지금까지 기업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는 많이 없었죠. 금요일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운영사 컨두잇 이상목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목표로 시작된 밸류업 프로그램이 어느새 1년을 맞았습니다. 자, 지난 1년간의 성과 그리고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점검해 볼까요? 네, 먼저 좀 긍정적인 면을 좀 보자면 좀 주가가 실제로 좀 상승한 면이 있기는 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조금 형식적인 거 좀 그쳤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해 공시 기업의 평균 주가 수익률을 보면은 4.5%가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고 미공시 기업의 경우에 평균 16.9% 하락한 거에 비하면은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성과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면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듣고 보니 창업기업 주주들은 어느 정도 효과를 네. 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소액주주분들이 온기를 느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형식적인 면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를 좀 신뢰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가가 상승했더라도 그 종목의 개별적인 어떤 호재에 따라서 오른 것이지,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호재로서 작용하진 않았다라는 그런 이제 비판과 아쉬운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 뭔가 밸류업 프로그램 덕분이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점이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온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밸류업 네. 프로그램에 불참했네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그래서 형식적이라는 건가요? 아,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회사들에게 뭔가 강제적인, 그리고 뭔가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뭐 그런 부분들이라기보다는 뭔가 형식적으로 공시에 참여하기만 만들지, 실제로 이제 주주들이 이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밸류업에 대한 의지라든지 주주와의 소통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개선되는 모습이 이제 체감되지는 않아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거래소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관련해서 구성 종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편입과 편출이 이어졌는데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네. 일단은 그 100개 종목 중에서 32개 종목을 편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중에 주주가치 훼손 사례로 언급됐던 고려아연과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지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좀 여기서 근데 좀 아쉬운 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 제가 계속 이제 특정 종목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골프장 투자, 그리고 자사주 소각 거부 등 이제 주주들로부터 이제 주주가치 이제 뭔가 제고하는 조금 밸류업과는 오히려 좀 거리가 먼 그런 행보를 보여왔는데, 근데 이제 DB하이텍이 그대로 이제 좀 유지가 된 그런 면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신뢰도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좀 지적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군요. 네. 밸류업 지수가 산출된 이후에 5월 네. 26일까지의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 네. 6.92%대의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네. 대선 후보들 정책도 보면 증시 부양책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선 이후의 수익률은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러니까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사들이 공시라는 형식적인 조건만 지키긴 했지만 실제로 주가가 오른 건 사실이다. 하지만 너무 형식적인 어떤 공시를 했다, 뭐 밸류업 계획을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주주들과 그리고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밸류업에 대한 의지, 그런 것들이 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런 본질에 따라서 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PBR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 PBR 1 이하인 종목들, 특히 이제 PBR 0.3 이하인 그런 종목들이 실제로 이제 본래 가치인 이제 PBR 1 쪽에 가까워지는
실제로 어떤 이제 주가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좀 따라와야만 방금 여쭤보신 대로 이런 수익률에 실제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소액주주들은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의 네. 시즌2에 네. 대해서는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밸류업의 키는 회사가 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액주주들은 회사가 움직일 수밖에 없을 정도의 어떤 위기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 강제적인 부분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강제성 그리고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시즌 2에서는 참여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 그리고 불성실한 기업에는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보태보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PBR 같은 어떤 기준을 좀 정해서 실제적으로 밸류업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공시를 했는가 안 했는가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주주들이 체감을 하고 느끼는 것은 실제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조치에 이를 정도의 밸류업이 이제 그런 여부를 가지고 좀 평가한다고 하면은 좀 이제 주주들이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좀 형식적이라는 비판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실질적인 강한 네,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예, 특정 기업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마린솔루션의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로 소액 주주분들이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 어떤 내용이고 네, 또 소액 주주분들은 어떤 피해를 보셨는지 간단하게 네, 짚어주시죠. 네네. 일단 그 LS 마린 솔루션의 경우에 이제 총 2,78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고요. 이제 이 규모가 이제 기존 발행 주식수의 약 60%에 달합니다. 이제 자금은 해저 케이블, 포설선 투자 등에 쓰인다고 하지만 이제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또 기습 유증을 당했다라고 이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사전 주주들과 교감이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급락한 거에 대해서 이제 재산상 피해가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소액주주분들은 아무래도 좀 많은 반발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기술 유증에다가 이제 시간차 공시 문제도 좀 있었는데 장 마감 이후엔 4시 12분에 호재성으로 인식되는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20분 뒤인 4시 32분에 유증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소액주주분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통상 유상증자 공시를 보면 보통은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하고 난 다음에 해당 자금을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공시를 하는데 이번에는 순서가 바뀌었네요. 네, 뭐 회사에서는 이제 공시 올리다 보니까 조금의 시간차가 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다르게 그 시간차를 두고 공시가 됐고 호재 공시가 나오고 나서 실제로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17%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분 뒤에 이제 유증 공시 직후에 20분 만에 다시 12% 주가가 하락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는 의도치 않았다고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시장에 좀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한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이제 호재성 공시만 보고 회사를 믿고 나름 좀 고가의 주식을 매수한 소액주주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시를 네. 보면 최대 주주인 LS전선의 참여 여부도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네네. 과거에 보면 LS그룹 같은 경우에는 쪼개기 상장 논란도 있었고요. 네. 경영진들의 발언들을 고려하면 소액주주분들의 불신이 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지금 LS전선이 LS 마린솔루션 지분을 66.75%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최대 주주가 참여하는지 여부가 거의 60% 이상을 지금 좌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제 당연히 최대 주주가 참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결정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더욱 불안하다 보니 주가에 더 좀 악영향이 보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LS전선에 참여하지 않거나 혹은 일부만 참여한다면 이제 시장에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소액주주들은 이제 LS 그룹에서 보다 좀 책임지는 자세를 좀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LS 마린솔루션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네.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LS 그룹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중복 상장 이슈가 있지 않았나요? 네네, 맞습니다. 그 사실 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들 알고 계신 이제 해프닝이긴 한데, 이제 LS 그룹의 구자은 회장께서 이제 중복 상장이 문제라고 하면 주식을 사지 않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제 사실 저희가 이 문장만 가지고도 1시간은 토론을 좀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사실 큰 파장을 좀 낳았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중복 상장도 몇 개 종목을 계속 지속 추진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스스로 철회를 했다기보다는 거래소의 방침이 좀 바뀌면서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좀 철회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좀 당분간은 조금 뭔가 반성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전혀 볼 수가 없고, 오히려 또 이제 이런 그 논란이 식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좀 기습 유증이라든지 공시 문제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하다 보니까 소액주주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LS 그룹이 기본적으로 주주들을 존중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좀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중복 상장 네. 이슈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평소에도 항상 강조하는 거,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상당히 이제 많은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사실 중복 상장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굉장히 자주 언급되고 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복 상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서두에서도 저희가 이제 밸류업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밸류업을 논할 수 있겠느냐, 밸류업이란 이 상태에서 밸류업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작년 말 IBK 투자증권의 분석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우리나라의 중복 상장 비율이 18.4%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0.35%, 그리고 이제 대만, 일본 같은 경우가 3, 4%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럼 이제 한국도 원래 2005년에는 한 5% 수준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되돌아볼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금요일 마켓 포커스 지금까지 컨두잇 이상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